에이펙. 네, 아, 네. 너무 성공적이어가지고 에이펙 네.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진짜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 위크가 될 거라고 했는데 진짜 슈퍼 위크였어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화제를 낳았습니다만은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한번 정리해 본다면 네. 가장 그래도 인기가 있었던 하이라이트가 뭐였냐? 젠슨 황의 역시 방한. 젠슨 그러면서 황이군요. 예, 네. 깐부치킨 회동 오, 한번 있었어요. 깐부. 예, 네. 깐부치킨 회동이 있었고 난리 났대요 지금. 지금 그 깐부치킨 한 시간에 뭐 얼마 받고 이렇게. 네, 깐부치킨 피를- 자체가 지금 주문이 많아서 네, 홍보 효과가 톡톡. 지금 하루 영업을 쉬었다는 거예요. 네. 본사에서 물량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 에이펙의 그 네. 공식 스폰서는 딴치킨 아닙니까? 근데 지금 깐부치킨이 엉뚱한 덕을 보고 있어요. 지금. 네. 네. 그리고 그 젠슨왕이랑 이재용 정의선 회장이 앉았던 그 자리가 있던 맞아요. 삼성점에는 지금 뭐 오픈런 맞아요. 아침부터 줄 서가지고 아이고. 기운 받겠다고 서로. 그 자리에 앉겠다고. 저도 앉고 싶습니다. 네. 우리 언제 한번 가죠. 예. 네, 조금 약간 식어지면 여기가 식어지면 네.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날 사실은 젠슨 황이 그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이제 미팅이 예정돼 있었는데 네. 내가 내일 대통령과 자리에서 큰 선물을 줄 거다. 깜짝 선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였을까라고 했는데 한국에 GPU 26만 장을 공급하겠다라는 게 일단 그 선물이었다라는 네. 거죠. 이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음, 생각이 되는데 이재명 정부가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건 여러 가지 이제 공약이 있는데 네.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AI 맞습니다. 3강으로 네, AI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저 기억나는 게 초반에 우리 이야기했을 때 네. AI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뒤쳐졌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뒤쳐졌어요? 막 IT 강국인데 이랬었는데 맞아요. 이 3강까지 이제 노린다라는 예. 거잖아요. IT 강국이었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진짜 자존심 상하는 거죠. 네. AI 경쟁력이 6위, 9위, 12위. 와, 조사 기관마다 너무 이렇게 떨어지니까. 계속 떨어지는 네. 조사가 나왔고 10위권 밖이라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아이고야. 믿을 수가 없죠. 그런 정도로 정말 국가 경쟁력이 AI 분야에서는 뭐 급전직하로 떨어졌죠. 왜 이렇게 됐느냐? 다 윤석열 때문이에요. 윤석열. 아. 네. 예. GPU 한 장 사겠다는 예산도 없었고요. 네, 그 인력들이 우리나라를 떠나도록 아린 예산 다 깎았고 네, 국가 정책 관련해서 뭐 하는 일도 하나도 없었고 네. 그런 비전이 없죠. 그러면서 AI 여명기 그야말로 초기에 이니셔티브를 잡느냐 못 잡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시기에 정말 하루 뒤처지면 정말 한 세대가 미뤄진다는 정확합니다. 말이 여실히 막 느껴지는데 네. 그렇게까지 그런 했다는 상황에서 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냈고 오히려 뒤로 엑셀을 밟아가지고 네. 국가를 퇴보시켰던 그 결과로 AI 경쟁력이 그렇게 떨어졌는데 그 과기부 장관이 네. 그래서 대통령실 윤석열의 대통령실 가가지고 예산 좀 지원을 해달라 했더니 과기부에서 그 AI는 네. 민주당 거 아니냐. 그 민주당이 아. 추진하는 산업 아니냐. 너 지금 민주당 좋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냐 해서 면박을 당했다고 네. 합니다. 미친놈들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요. 해서. 예. 네. 시류를 전혀 못 읽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나마 우리가 다시 AI 관련해서 경쟁력을 회복하고 미국, 중국에 이어서 어쨌거나 세계 3강 체제로 가겠다라고 공언을 네. 했어요. 네. 근데 그 어떻게 하면 우리가 3강이 될 수 있는가라고 보면 3축이 있어야 됩니다. 삼축. 첫 번째는 일단 돈이 있어야죠. 가장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럼요. 네. 뭐라를 돈이 하려면 있어야 한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한 달 전에 이재명 대통령 미국 갈 때 세계에서 가장 그 최고 규모를 자랑하는 자산운용사가 블랙락이라고 있습니다. 네. 블랙락 CEO를 만나서 한국을 아시아의 AI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 약속을 받아왔어요. 네. 즉 AI에 투입할 돈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자본 문제를 해결한 네.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국민 성장 펀드라든지 네. 이런 걸 통해서 AI에 막대한 네. 자금을 또 투입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내년 예산에도 또 역시 10조 이상 투입하기로 되어 있고요. 라고 해서 민관 또 해외 자본까지 합쳐서 AI에 투자할 자본 1축을 일단은 준비했다 이렇게 보죠. 두 번째는 거기 태울 소프트웨어예요. 네. 그래서 오픈 AI 샘 얼트만을 만나서 한국과 네. 여러 가지로 협력하겠다라고 해서 그것도 한 축을 해결해 냈고요. 네. 이제 소프트웨어 돈 해결이 됐어요. 네. 그럼 정작 AI를 굴려야 되니까 네. 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를 이제 이번에 해결했다 확보를. 이렇게 보시면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우리가 AI 3강으로 뛰어 올라갈 그라운드가 완성이 됐다. 삼축.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6만 장의 GPU를 확보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26만 장을 이제 가져오면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정부가 5만 장 네.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자, 5만 장, 네. SK하이닉스 5만 장, 네. 네이버 6만 장. 네이버 6만 장. 예, 요렇게 일단 분배될 걸로 보여요. 네. 일단은 정부는 그 5만 장 가지고 뭐 할 거냐면 전 국민 AI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손안의 네. AI. 네. 예, 그게 필요한 일단 데이터 구축에 나갈 거고요. 또 이제 돈이 좀 부족해서 AI가 필요한 근데 하지 못하고 있었던 중소기업 네. 또 벤처 또는 이제 산학 연구 음. 프로젝트 이런 거를 필요하죠, 위해서 필요하죠. 공공 AI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뭐랄까 베이스 캠프를 정부가 공적으로 이제 제공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는 그 5만 장 가지고 뭐 할 거냐면 AI 팩토리를 만듭니다. 아. 예. 그리고 신약 개발이라든지 신약 개발. 로봇이라든지 반도체 관련해서 파운드리 관련해서나 이제 수율을 잡는다든지 하는 등 최첨단 미래 산업을 위해서 드디어 이제 삼성이 5만 장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아까 현대를 빠먹었네요. 예. 네, 현대차. 현대도 네, 한 현대. 5만 장을 가져와서 네. 이제 AI 팩토리를 만들고 그리고 현대가 또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로봇 회사를 갖고 있거든요. 네. 예. 로봇 산업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현대가 조금 뒤져 있다는 평가인데 이 부분을 이제 따라잡기 위한 네. 시스템을 만드는데 사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SK 하이닉스는 그 AI 팩토리라든지 AI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이 필요한 수많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있는데 네. 그 기업마다 다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AI 모델을 학습시켜야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SK가 그런 류의 쉽게 말하면 이제 컴퍼니들에게 AI 모델, AI 팩토리에 관한 어떤 솔루션 이거를 제공하는 하나의 사업 모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SK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만들어 놓을 테니 네. 너도 AI 하고 싶어? 내가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해 줄게. 음. 너희 공장은 이렇게 하면 돼. 내가 다 해봤어. 오. 이런 식으로 그걸 모델화해서 네. 우리나라에 쉽게 말하면 AI 관련한 모듈화, 팩토리화에 관한 규격. 뭐라고 해야 그렇죠. 될까요? 네. 그런 거에 관한 가장 저 기본적인 베이스를 좀 만들어 주는 그런 걸까요? 걸 사업 모델로 하겠다라고 네. 현재 잡혀 있어요. 물론 네. 하이닉스나 이런 쪽에 당연히 AI 팩토리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활용할 것 같고요. 또 네이버는 지금 이제 신규 투자를 오늘 보니까 또 한 1조 이상 또 하겠다라고 네. 일단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네. 네이버는 이제 당연히 AI 관련한 뭐 소버린 AI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모델 개발을 할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영어권을 제외한 언어로 제대로 된 AI 모델이 아직은 안 나와 있어요. 챗GPT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다 영어권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독자적으로 데이터가 많고요. 우리나라에 독자 언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네이버가 이제 그 학습 시스템을 통해서 제대로 된 AI를 만들어낸다면 이제 독자적인 언어를 갖고 있는데 AI 모델이 없는 나머지 제3세계에 관해서 이제 네이버가 이걸 모델화해서 수출할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동남아 태국이라든지 사우디 같은 중동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한국에서 해봤어. 너희들을 위한 AI 우리가 솔루션을 만들어 줄게. 네이버가. 이런 네. 식의 사업 모델이 가능하니까 네. 그런 어떤 본격적인 수출도 개발에 나설 되고. 수가 있게 되는 그쵸. 거죠. 네. 말로만 들어도 듣기만 해도 그야말로 든든해지네요. 든든해지는 AI 관련해서 우리나라 이제 청사진이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또 한간에는 또 이 어마어마한 이렇게 성과를 만들어냈는데 과거에 이제 국힘에서 나경원이라든지 양양자라든지 이준석이라든지 이런 정치인들이 뭐 5만 장도 뭐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종이를 맞아, 종이를 막 공약지를 찍고. 찢든다든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던 게 네. 지금 이제 다시 회자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정말 국익이라든지 네. 이런 쪽에서 뭐 무식했는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그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 이름은 블랙웰인데 네. 블랙웰은 절대 미국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인터뷰를 한 걸 놓고 야 이거 엔비디아에서 받아오는 안 26만 장 안 준다는데, 준다는 거 아니야? 우리 뭐 최첨단이 아니라 구닥다리만 받아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또 이 정부의 성과에 대해서 또 의구심을 갖거나 쉽게 말하면 이제 억까하는 거죠. 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네, 얘기지 네. 우리랑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꾸 들쑤실 필요도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예, 심지어는 그 당시 MOU 맺을 아직 MOU는 안 나왔습니다. 그 당시 협의할 때 지금은 최첨단 칩이 블랙웰인데 네. 내년도부터 나올 새로운 칩은 이름이 또 다 있어요. 루빈이라고. 또 그 후에 또 다른 칩이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최첨단 칩으로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받아간다라고 사실상 예, 뭐 어느 정도 물밑 협의는 다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고요. 네, 네. 받아갈 때 최신식으로 받아가는 그렇습니다. 게 중요하지 무슨 블랙웰이든 예, 그리고 그 뭐든. 칩에 네. 사실은 이런 얘기까지 하긴 뭐합니다만 그 칩에 들어가는 HBM을 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야, 그러니까 너가 만드는 칩에 내가 칩을 넣고 있는데 네. 그렇네요. 너가 나한테 최신품을 안 주면 내가 너한테 이걸 안 주면 되잖아.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장치가 있으니까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정부의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든 흠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류의 공격에 대해서는 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야, 참 이게 매우 어려운 과제이면서도 네. 네. 왠지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할 것 같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은 그죠. 피지컬 AI 네, 네. 뭡니까 그거는 대체? 그럼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한국에게 무슨 뭐 시혜를 베풀듯이 뭐 그냥 그렇게 받아가라라고만 한 회사예요, 건가? 회사. 그렇죠. 뭐 그래.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왜 그러면 엔비디아한테도 이번에 우리 나라에 대한 공급이 윈윈이 되느냐라고 할 때 나오는 개념이 피지컬 AI입니다. 뭐냐면 사실상 우리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챗 GPT는 뭔가요? 그냥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뭐 이거 어떻게 생각해? 뭐 이거 좀 알려줘. 그럼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거를 만드느라고 지금까지 수백 조가 들어간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거 뭐 유료화 해가지고 뭐 2만 원씩 받아가지고 돈 되겠어요? 오픈 AI 입장에서 구글 입장에서 돈 되겠냐고요? 큰 돈 안 됩니다. 진짜 큰 돈은 산업으로 터져야 이제 드디어 돈이 됩니다. 산업으로 말이에요. 터져야 네, 되는구나. 그 네. LLM 모델이나 네. 이런 어떤 인공지능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그 다음 매출처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기기나 산업기기나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제품들의 AI가 본격적으로 탑재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예를 들어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것들에 네. 이제 로봇이 지금 이제 물리적으로 점프를 하느냐 못하느냐, 춤을 잘 추느냐 못하느냐, 인간과 얼마나 닮았느냐만 생각하는데 네. 그 로봇 위에 AI가 탑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 예, 그런 걸 우리가 피지컬 AI라고 합니다. 객관적이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피지컬이라는 예를 들어서 말이. 네. 어떤 로봇 업체는 우리 로봇은 잘 움직여요. 네. 여기까지만 가 있는데 그러네요. 이제 AI가 탑재된 로봇이 돼야 이제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테슬라가 만드는 휴머노이드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만 대가 있어요. 네. 10만 대가 있어요. 10만 대가 움직임이 좋아졌어. 네. 거기에 AI가 탑재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이런 거죠. 1번 로봇은 옛날 방식 AI가 없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명령어를 넣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달걀 후라이를 하는 가정용 로봇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명령어를 넣는 거예요. 계란을 집는다. 코딩하고 계란을 깬다. 근데 계란을 깼는데 계란을 이렇게 깰 수도 있고 와자작 깰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다음에 뭐 변인 같은 후라이팬에 수들을. 넣는다. 네. 뭐 완숙이 되면 뒤집는다. 네. 이 뒤집는 동작을 코딩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프로그램 명령어로 한다고 생각해.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AI가 학습하면 너무 잘 된 오히려 코딩으로 할 수 없는 거에 금방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 계란 후라이를 만드는 영상 수억만 개를 그냥 자동으로 학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로봇가 그걸 보고 행동 패턴을 학습해서 명령어를 넣지 않고도 이게 계란 후라이를 가장 최적화된 한다는 거구나라는 행동을 해버립니다. 네. 행동을 하겠네요, 정말. 이게 피지컬 AI. 이 AI가 탑재돼서 로봇이 드디어 이 행동을 하게 되는 것. 네. 이겁니다. 그런데 1번 로봇가 그래서 계란 후라이를 어마어마하게 학습해서 계란 후라이를 할 줄 아는 로봇가 됐어요. 네. 그 사이에 2번 로봇은 화분에 물주기 기능을 학습합니다. 인간이 난초를 닦고 난초에 물 주는 기능을 학습하는 거예요. 오. 수억만 개의 자료를 학습해서. 자, 그래서 2번은 난초, 네. 뭐 3번은 욕실 청소, 네. 4번은 빨래 개기 이런 걸 한다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각자 학습한 이 생활용 로봇 기능을 이 10만 개 로봇가 공유합니다. 그러면 얘는 좀 심한 말로 10만 개 인간 행동을 할 수 있는 로봇가 되는 거예요. 와. 이거 여담인데 우린 네. 뭘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린 뭘 이렇게 할수 되면 그 고스톱 뭐 이런 거. 그 AI 그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드디어 그 AI 칩이 필요하게 된 거고 그 AI를 구동하는 모델이 필요하게 되니까 AI 칩을 만든 엔비디아나 AI에 관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던 야.
여러 가지 그 AI 회사들이 이제 그 로봇과 믹싱해서 서로 더 좋은 시너지를 만들고 진짜 사고 팔리니까 폭발이네. 큰 돈이 되잖아요. 저는 아까 챗GPT 이거 2만 원 예. 받아서 얼마 번다고 했는데 아니 수십억 명이 쓰잖아.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들어간 돈은 다르네요. 수백조예요. 예. 다르네요. 네. 확실히.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열려야 되는데 네. 미국 입장에서 그 지금까지 엔비디아라든지 예. 오픈 AI라든지 이런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어. 그렇게 해서 피지컬리하게 들어가야 이제 다음 세대로 AI가 진화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미국이 만든 거고요. 그거를 미국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미국에는 뭐가 없냐? 공장이 없어요. 공장이 없죠. 피지컬이 없어요. 그렇네요. 그러면 피지컬이 가능한 공장부터 제조가 가능한 그런 나라는 어디 있느냐? 솔직히 중국이죠. 중국이죠. 네. 근데 중국은 지금 그 기술을 우리가 미국이 안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을 키워줄 뺏길 이유가 수 없잖아요. 없으니까. 예. 그러면 적어도 미국과 동맹 관계나 우방국 내에서 같은 세계를 공유하는 나라 중에서 이 제조 스펙트럼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되는 나라, 우리, 소프트웨어까지 다 되는 나라 어디 있나? 우리나라네. 한국이죠. 우리나라. 한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부 코리아. AI나 엔비디아 같은 이런 그 칩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네요. 한국에서 그 다음 점프를 해낼 수 있는 피지컬 AI를 해내야 이게 이제 드디어 세계적으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26만 장의 그 비밀까지 다 그렇습니다. 풀렸네요. 상호 예. 윈윈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공장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네. 공장에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휴머노이드가 이제 피지컬 AI를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철광석을 넣고 뭐 어떻게 넣고 몇 도에 끓이면 그 광석에서 철물이 쑥 뽑힌다. 용광로에서. 네. 그게 이제 포철해서 철물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야 어떤 날은 똑같은 재료를 똑같이 했는데 네. 어제보다 생산량이 뭐 5%가 늘었어. 야 어떤 날은 어제보다 생산량이 3%가 줄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제보다 불순물이 왜 0.3%가 늘었을까? 어. 이게 매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하고 실험을 해봐도 최적의 비율과 이유를 못 찾아요. 어떻게 하는 거지? 원인이 뭐지? 못 찾아. 근데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어떻게 잡아요? 그걸 지금까지 했던 생산량, 불순물량 이 결과값과 그날의 온도, 습도, 공장의 뭐 이 모든 데이터 값을 그냥 AI로 넣고 패턴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찾지 못했지만 AI는 잡습니다. AI는 잡아요. 오늘의 온도, 습도 이런 걸 다 이 모든 조건을 제어를 수많은 해서. 데이터들을 패턴으로 줘봐서 AI가 엄청나게 학습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최적의 함유물을 통해서 최적의 생산량이 나온다. 야. 그냥 잡아내요. 이게 쉽게 말하면 AI가 공장에 들어갔을 때 네. 잡아내는. 그래서 어마어마한 같은 값을 놓고도 어마어마한 생산량 증단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죠. 네. 제조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서 불량이 나는지 몰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런데 아주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네. 어떤 공장에 소리를 가지고 네. AI를 돌립니다. 소리를 예. 그러면 우리는 잡지 못하지만 미세한 파동이 칙칙칙 나면 불량률이 높아진다. 이런 어떤 패턴을 잡아요. AI가. 사람으로 치면 그러니까 주파수 잡는 것처럼. 예, 주파수 잡는 것처럼. 예. 그 어느 정도 주파수대가 파동이나 올라가면 뭐 이런 걸. 네. 불량이 높아진다. 이런 걸 패턴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다. 속도 조절이라든지 열을 낮춘다든지 해서 불량률을 낮춘다든지 이렇게 사람이 발견할 수 없는 최첨단 AI의 팩토리들이 만들어지면 이게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실험하고 매뉴얼화하고 상품화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최적의 장소죠. 그런 측면에서 진즉에 했으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앞서 나갔겠어요. 아유, 잊혀졌어. 한편 진짜.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예. 피지컬 AI 시대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LLM이라고 하는 뭐 챗GPT나 이런 걸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우리가 뒤졌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걸 피지컬리하게 적용하거나 네. 손안의 AI로 만드는 이런 상용화 단계에 있어서 라도 우리가 빨리 따라가면서 네. 진짜 AI 3강으로 빨리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이제 지금 이 정부가 마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편리해질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기대, 있지만, 희망도 네. 있지만은 난 뭘 하게 될까? 내가 난 복제가 유기물인가? 돼서 네.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내 행세를 하고 다닐 것에 대한 염려도 사실 없진 않아요. 충분히 네. 가능할 예. 수 있네요. 예. 그 기술도 발전하겠죠. 특히 뭐. 이제 권 아나운서님 같은 분들에게는 먼 미래일 아직은 뭐 당장 내일의 미래는 아닙니다만 조금 걱정을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아나운서님의 핵심들이 좋은 보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게 사실 경쟁력인데 나랑 목소리를 몇 번 이렇게 학습하고 나면은 내 목소리 똑같이 지금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나 실제로 출연하지 않고 목소리에만 한번 팔고 나면 끝나는 건가? 그렇지. 이런 시대가 오는 건가?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되죠. 근데 그쵸. 재밌는 얘기 해드려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 치킨 깐부 회동을 하고 그 다음날 이재명 대통령과 26만 장 공급 선언을 하고 네. 엔비디아에 있는 홈페이지에 네. 엔비디아가
한국에 대한 아 맞아요. 예, 영상을 헌정 올렸어요. 영상을 헌정 올렸죠.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영상이 아니고요. 엔비디아가 만들어서 엔비디아가 올린 맞아요. 꽤 영상이에요. 길게 올렸어요. 그런데 봤어요. 거기 더빙이 AI죠. 한국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운서 목소리가 저도 들었는데 한국어로 돼 있죠. 예. 그러니까 걔네들이 영상 뭐 미국 말로 올리고 한국어 자막을 단 게 아니고 예, 한국말로. 한국말로 올려고 자막이 영어예요. 예. 그 목소리가 젠슨왕 목소리 AI 버전이에요. 아 그래요? 예. 꽤나 젊은 사람의 목소리인 줄 알았는데 젠슨왕의 목소리. 젠슨왕 목소리죠. 아나운서 조금 너무. 요거는 몰랐어요 사람들이 잘. 네. 그러니까 AI구나. 한국어 한마디 못하는 젠슨왕의 목소리를 AI로 만들어서 한국어로 이렇게 말하는. 아나운서가 했다고 생각했지 젠슨왕 목소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네, 못했어요. 물론 이제 한국어 발음 값이 완벽하게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약간 발음이 이상할 수 약간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래서 AI네 이렇게 예, 생각했는데. 예. 그게 젠슨왕 목소리 학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권 아나운서님이나 저 같은 사람 또 우리 김영민 PD님은 우리가 방송을 많이 했잖아요. 네. 우리 같은 데이터를 쓱 넣으면은 우리는 거의 분간 안 가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아직은 조금 좀 차이가 나는데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기술이 발달하면 수년 내로 네. 그렇죠. 내가 말을 안 해도 심지어 너무- 내가 살아있지 않아도 나를 똑같이 구현해낼 수 그럼요. 있는 네. 그런 기술이 개발될 거예요 아마. 맞아요. 이게 나일지 어떻게 알아요?